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변두리에서 취업 컨설팅을 하는 것 같은 작은 기획 대표 정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공백 기간이 있네요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저도 똑같은 취준생 입장에서 이 공백 기간의 질문을 면접 때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무려 5년이나 됩니다. 면접관이 저에게 하는 질문은 항상 정경 씨는 공백 기간에 뭐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뭔가 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많이 생각하던 게, 저는 땡땡 분야 여기에서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땡땡이라는 자격증과 땡땡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이 끝이 났어요. 연락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그때 온 문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제가 아쉽게 탈락을 한 줄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의를 들여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정동씨 여기 보니까 공백기간이 꽤 있네요. 공백기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자격증 준비를 했다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저는 땡땡 분야 오기에서는 실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채워져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배운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성과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역량을 배웠기 때문에 이 업무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0000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저번에 문자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실제로 답장까지 했던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공백 기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고 계속 면접에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취업 준비가 무의미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면접이 잡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 갔어요. 면접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또 공백기간이 언제냐, 공백기간이 맞냐, 공백기간이 맞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면접관이 학교 다니다가 중간중간 많이 쉬신 것 같은데 졸업 연수가 좀 기네요. 졸업 연이 뭐 하셨습니까? 왠지 모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제 스스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왜? 그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놀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갑자기 이렇게 계시다가 뭐라 놀았는데요?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네?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그냥 무작정 놀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문자를 받았는데 불합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면접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접관과의 어떠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면접에 가면 분명히 공백기간이 있다 물어볼 거고, 그럼 난 놀았다 하면 저 사람이 질문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지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운데다 썼는데 굉장히 신이 나서 앉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정경 씨는 공백기간 많은데 뭐 하셨습니까? 네, 놀았습니다. 놀았다고요? 뭐 하셨는데요? 이렇게 면접관이 저를 주의하면서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그냥 무작정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학교도 가고 관련된 전공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소리를 이렇게 막 뒤지더니 뭐야 왜 이렇게 자격증 많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하시는 말이 땡땡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데 뭐 바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아닙니다. 자격증은 제가 얼마나 잘 외웠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지 실무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 자격증은 네가 공부를 했다는 어떤 정황적인 어떤 부분이지 실무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접이 끝났고요. 일주일 후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백 기간에 또는 휴학했을 때 놀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관에 하는 질문에 준비에 대한 말만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급해지고 준비에 대한 말만 하다 보면 뭔가 쏟아붓기 때문에 면접관은 여러분과의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일수록 여러분들이 피하고 어려운 질문일수록 여러분들이 뭔가 소위 말해서 꼼수를 쓰게 되면 거기만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요즘에 유행하는 면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 있는 솔직함을 보여주되 내가 어떤 언어적으로 부족한 어떤 형태밖에 만날 수 없으면 비너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미소와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면접은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절차가 아닙니다. 면접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면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백 기간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취업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의 정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